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경호학 2강이죠. 33페이지 경호의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호 이론적 배경은 우리가 익숙한 용어들일 겁니다. 민간경비론에서 이미 강의가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억을 환기하는 수준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이론적 배경에 경제 한원론적인 이론이죠. 한원론. 요거는 모든 것을 경제적인 상황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회의 어떤 특정 현상이 경제와는 무관하지만 어떤 그 발생 원전이 경제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경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하면 사회가 불안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그러면 어떤 경호 소유도 늘어나고 해서 경제와 관련이 있다 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된다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률이죠. 수익자 부담률은 이거는 쉽게 말해서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공조직으로서 경찰이 있겠죠. 경찰은 국가의 어떤 정부를 국가의 어떤 체제를 위협하는 그런 데만 활용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어떤 수익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경호를 또는 경비를 여기서는 경호하기는 경호죠. 해야 한다. 부담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수익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적인 부분과 민간 부분을 구분해서 특히 민간 부분은 수익자가 쉽게 말해서 경호를 받는 사람이 급여를 내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공동화 이론이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공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무슨 공백? 어떤 사회가 발전하고 치안 수요는 늘어나는데 범죄는 늘어나는데 그 행정력, 경찰력이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찰 서비스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공백이 생기겠죠. 이런 공백에 대해서 누가 민간 부분에서 경호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익집단 이론이 있죠. 4번에 이익집단 이론. 쉽게 말해서 민간 부분의 어떤 경호를 담당하는 부분이 이익집단화해서 쉽게 말해서 국가 조직에서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져 있는 부분은 이익집단화되는 민간이 적극 보호하고 관여하고 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이익집단 이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생산 이론. 사실 공동화 이론, 이래겠죠. 공동생산 이론은 여기서는 공동화 이론은 경찰의 어떤 공백을 이야기했다면 공동생산 이론은 경찰뿐만 아니라 어떤 주체적으로 경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부부도 주체적으로 경호를 제공하는 같이 생산하는 그런 민간 부분도 경호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어떤 보는 거죠. 민간 부분도 주체적인 경호를 어떤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로 본 거죠. 그래서 서로 경찰이나 민간 부분이 서로 잘 협력하는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 민간경비론에서 강의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33페이지, 3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호의 목적과 원칙 해서 경호의 이념 부분은 이 앞 시간에 경호의 성질 이렇게 설명드렸죠. 기억나시겠지만은 경호라는 모습을 쭉 봤을 때 사람을 봤을 때
이런 것만 남더라. 성질이 뭐냐 해서 이야기했었죠. 여기서는 이념이라는 단어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합법적으로 경호가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협력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리고 내 하나는 희생해서 경호 대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희생 정신이 거기에는 녹아져 있더라. 그 다음에 어떤 경호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라도 보안을 유지해야 되겠더라. 그 다음에 경호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종교적인 성향 이런 거와는 무관하게 중립적인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의 어떤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장 경호의 목적 해서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죠. 물론 체크는 안 돼 있지만, 그래서 경호의 목적은 당연하게 의뢰인에 대한 신변 안전이죠. 그 다음 질서 유지, 혼잡 방지, 권위 유지. 여기서 권위 유지하니까 굉장히 좀 거리감 있는 용어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의견 행사를 잘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돋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도 일정 대통령이나 일정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격에 맞는 의전 경호를 하게끔 법에서 정하고 있죠. 그래서 권위 유지, 국위 선양, 친화 도모 해서 어떤 경호의 대상자를 환영하고 환송하고 하는 그 자리가 질서 정연하게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고 호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5가지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안전대책 원칙이라고 해서 박스에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안전대책 원칙, 그런데 원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3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안전, 검척이라고 하니까 뭔가 물질적인 요소에 대해서 사람이 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뭐 폭발물이라든지 뭐 이런 검척. 그 다음에 안전, 검사라고 하니까 뭔가 요거는 좀 격이 높죠.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되죠. 안전검사. 3. 안전, 유지. 요 유지는 검척이라든지 점검이 되겠죠. 점검. 그 다음에 안전검사. 요러한 행위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와 같은 3가지를 안전대책 원칙이라고 한다 해서 책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장 경호의 원칙. 자, 경호하기 때문에 경호의 어떤 기본적인 뼈대 원칙 뭐 이런 거는 필히 시험에 나오겠죠. 여기서 우리 또 보면 경호의 원칙에는 크게 한번 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두뇌 경호 한 6,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는 체격 좋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조건을 많이 경호실에서도 봤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어떤 신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어떤 지적인 능력 그런 부분이 이제 강조되고 실제 선발도 잘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경호하는 데는 머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밀 경호. 경호는 요란하게 뭐 경호 대상자에게 부담이 되는, 그리고 국민과 대통령을 중심으로 본다면 국민과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권위적인 그런 어떤 경호 형태는 지향해야 되죠. 그래서 조용하면서도 경호의 효과는 잘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어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이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중 경호 원칙. 3중 경호 원칙. 그래서 책에서는 3중 경호 원칙을 제일 첫 번째 기술에 놨죠. 첫 번째 기술에 놨죠. 그 3중 경호 원칙을 처음으로 설명을 하면 쉽게 말해서 1선, 2선, 3선
선개념으로 그 경호를 하게끔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1선, 2선, 3선. 이렇게 보면 되고, 1선 여기에 제일 경호를 해야 될 대상자가 있다고 보면 1선이 근접지역이 되겠죠. 근접지역. 그리고 근접이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죠, 내부. 그래서 1선이고, 그러니까 안전해야 될 구역, 안전구역. 이러한 용어들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부는 실제 소총, 근총이죠, 근총.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죠. 근총 유효 사거리, 저격하는 거리를 고려해서 한 50m 정도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 부분이 되죠. 그래서 내곽이고 뭡니까? 2선이고 경비구역. 그래서 경비라는 요 B자가 중요하죠. 경비구역. 그래서 여기는 소총이었던 으로부터 위해를 방지해야 할 수 있는 어떤 소총 사거리를 고려한 600에서 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000m 정도. 그 다음에 3선 해서 3선을 보면 3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곽이죠. 최외곽. 이어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외곽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3선이겠죠. 그래서 경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B자와 G자를 잘 봐야 되겠죠. 여기는 한 600에서 1000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경호, 어떤 삼중 경호, 1, 2, 3중 경호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선과 여기 외곽에서 저기 위에 요소들이 올 때 3선과 2선은 조기 경보 체계, 여기에 사전 경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기능을 한다. 주요 기능은 그런 내용, 조기 경보 체계의 어떤 기능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중 경호 원칙, 두뇌 경호 원칙, 은밀 경호 원칙, 방호 경호의 원칙, 이 부분은 여러분 달달달 외워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4가지만 두면은 충분히 외우고 선별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공경비의 원칙, 사경비의 원칙과 섞어 놓으면 구별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어느 원칙이 어디에 속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경비의 어떤 원칙에서 3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경호의 특별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 내가 경호원이 담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 목표물 어떤 보존의 원칙, 경호 대상자로부터 위해를 가하는 인원을 격리시킨다는 거죠. 보존은. 그래서 목표물, 경호 대상자를 보존한다 하는 그런 원칙이고요. 그 다음 장,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쉽게 말해서 어떤 경호를 제공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여기도 출입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의 요소가 접근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통제, 경호를 배치하든지 어떤 행태로 해서 통제하고 하나의 어떤 통로를 통해서 경호 대상자가 출입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의 원칙.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경호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경호의 원칙에서 민간에서 경호를 할 때 어떤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팀워크가 있어야 된다. 왜? 법적 보호도 못 받고 어떤 관계기관의 어떤 도움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민간 경비원들 간의 어떤 팀워크를 통해서 경호 서비스가 더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순발력, 민첩성, 대통령력의 향상 이런 건 교육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는 준비성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경우의 원칙이라고 한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기술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는 학문적인 어떤 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경우를 할 때는 의뢰인으로부터 어떤 급여를 받고 하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어떤 경우를 하다 보면 법에 어기는 경우가 있거나 또는 공권력, 경찰이 어떤 개입하고 제지하고 하는 부분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겠죠. 실무에서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 경우의 어떤 발달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적인 어떤 역사를 공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어떤 조직의 명칭, 직책 명칭 그리고 그것이 연유하게 된 연도 뭐 요 정도는 외우는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기원은 원시시대부터 자기 몸은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기록상에 나타난 최초의 경호 경찰 활동은 삼국시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우리나라의 경호의 개념은 임금이나 최고 지도자 또는 집권자 등에 대한 신변 보호의 필요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났다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다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경호가 어떤 현재와 같은 의미에서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해서 경무대를 설치한 때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다 부분 현대적 의미의 어떤 경호, 경무대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경호제도 해서 여기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오죠. 그래서 형률, 고구려는 형률, 대모달, 말객 해서 어느 국가의 어느 조직, 발생 연도 요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백제, 위사자평, 수기병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신라는 시부 소속의 검군 하면은 신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경호제도 해서 고려시대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직업군인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군역을 해섭하면서 군인전을 받아서 어떤 근무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전문 직업군인으로 군역을 해섭하면서 군인전을 받았다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넘어와서 이군 6위, 그 다음에 내순검부, 내순검군이죠. 내순검군. 그래서 1167년 의종 때다 하는 그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의종. 궁궐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 경호실이나 마찬가지겠죠. 또는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 그 다음에 이것이 예종 때 와서 내순검으로 수기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그건 어느 시기에 뭐가 강화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 걸 숙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려 무슨 집권기에는 도방하면 경대성, 육분도방 최충헌, 내외도방 최우, 최항 36번으로 조직을 확대한 이런 내용. 그래서 어느 시기에 누가 어떤 직책 또는 조직 이런 거는 외워야 되겠다. 삼별초, 마별초하면 최우가 몽고에 있던 제도를 참고해서 만든 그런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방 고려 후기로 넘어오면 순마소, 순군만호부 뭐 이런 등등의 내용. 그래서 최소한 어느 시대에 어떤 조직, 그 다음에 직책 이 정도는 필히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조선시대 경호제도에서 조선 전기에는 갑사로부터 다음 장에 나오는 쭉 내용들 해서 내금위, 별시위, 십사 해서 이런 내용들은 다 조선 시대 내용이다. 내금위는 내장금 뭐 이런 거하고 연관시어서 TV 프로그램하고 시켜서 하면은 외우기 쉽겠죠. 그래서 1407년 태종 때 내금위는 태종 때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내상직을 개편하여 만든 왕의 측근에서 호위하는 군대, 왕을 호위하는 거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는 내시위, 겸사복, 충의위
해서 조선 후기로 오면은 의영군, 호위청, 검군, 수기소 요런 장용이 하는 요런 내용들은 조선 시대의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말의 어떤 경호제도에서 갑오경장 이전에 있었던 조직 이름과 그 다음에 갑오경장 이후부터 정부 수립 이전 굉장히 이런 어떤 변화를 꾀했던 그런 시기죠. 그래서 이때 있었던 거는 경위원, 경무통감부 해서 두 개는 외워야 되겠죠. 정부 수립 이전에 어떤 내용이다.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이후의 어떤 내용으로서 경무대 경찰서 하면 일본 중에도 나다항이죠. 1949년도에 내무부 훈령 제25호에 의해서 경호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죠. 처음이라는 거죠. 경호라는 개념이 최초로 하게 되었다 하면은 경무대 경찰서가 되겠죠. 1949년 내용이다. 이거는 필히 외워야 되겠죠. 경무대 경찰서가 대통령 경호실의 시초라고 그래서 볼 수 있다 하는 내용은 머리에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1공항으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1960년대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를 설치하였다. 1960년. 그 다음에 제2공항으로 넘어오면서 1960년 12월 30일에 경무대를 청와대로 개청했다 하는 내용 외우시고 1961년에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위원회로 개정되면서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의장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죠. 의장의 어떤 경호대가 임시로 편성되게 됐죠. 하는 그런 내용, 시기 60년, 61년에 있었던 일들 그 다음에 제3공화국에 와서 있었던 내용들 중에는 크게 중요한 건 없지만 대통령 경호실이 독립적으로 정식적으로 창설되었다 하는 내용이죠. 1963년 12월 14일에 대통령 경호실법과 같은 해에 12월 16일에 대통령 경호실법 시행령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12월 17일이죠. 한 달 사이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네요. 대통령 경호실이 독립적으로 정식 창설되었다. 그래서 1960년에는 뭡니까?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가 설치되었고 61년대에 들어오면 군사혁명위원회가 국가재건위원회로 개청되면서 임시로 경호대를 편성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63년 12월 달에 오게 되면 대통령 경호실법과 경호실법 시행령 독립적인 조직이 생겼다는 그런 시기별로 발전돼 가는 모습들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쭉 와서 4공화국, 그 다음 5공화국에서 지금 현재 정부까지 넘어오면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외우셔야 되겠죠. 특히 2006년도에 대통령 경호실이 폐지되었죠. 대통령 경호실이 폐지되고 2008년도에도 대통령 경호실이 폐지됐죠. 대통령 소속 경호처로 조금 낮아졌죠.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실로 전환하게 되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경호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현 정부에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한 중요하게 변경됐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혀야 되겠죠. 시험 출제 빈도는 약했지만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눈에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정 시험 마루라고 해서 시험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한번 다시 교육 내용을 한번 한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호의 어떤 형식적 의미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형식적 개념을 하면 틀이라고 했죠. 형식, 틀은 법, 실질적인 의미의 어떤 것과는 대별되는 실질적이다는 것은 법이 어떻게 돼 있든 형식이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면 경호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다. 그래서 옳은 것은 현실적인 경호기관을 기준하여 정립된다. 현실적인 경호기관이 설치된다면 임의대로 설치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법적인 근거들이 다 있죠. 대통령 등의 대통령 경호실법 이런 그다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이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한다. 3번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호 개념에 대해서 틀린 것은 해서 1, 2, 3번은 맞는 내용들로 기술되어 있네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신체적인 대통령 경호실의 어떤 업무는 신체적인 위해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을 경계, 순찰, 방지하는 등의 모든 안전활동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에 신체적인 위해 요소를 방지, 제거하는 안전활동에 국한한다. 그게 틀린 내용이 되겠죠. 3번, 경호의 개념 및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 3, 4번은 맞는 내용이고 2번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경호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을 보면 실질적 의미의 경호 개념이다. 법은 형식적. 이렇게 연결하면 1번 문제와 같이 쉽게 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경호의 형식적 개념을 옳은 것은 형식적 개념은 법이 딱 떠올라야 되겠죠. 실적법상 경호기관의 건에 관한 속한 어떤 경호 일체 작용 뭐 이런 내용이죠.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경호 경비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하면 1번 시군정의 해산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떤 생명을 보호하고 신체에 대한 위해를 격리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 지역의 경계, 순찰, 방비까지를 포함하는 안전활동 이렇게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답이 되겠죠. 6번 어떤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4번 지문을 보게 되면 경호 대상자와 환영하고 환송자 사이에서 친화를 도모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이미지가 고양되는 이런 것도 목적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신변 안전, 질서 유지, 혼잡 방지, 건의 유지, 국위 선양, 친화 도모 이게 경비의 어떤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거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호학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없는 거라고 없는 것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경호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연구는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되죠. 그래서 이번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호 현상은 제외된다. 경호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파생 문제 현상 다 연구 대상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경호 분류는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3번 내용에서 행사장 주변에 행사장 그러면 장소겠네요. 에 경호 장비를 설치하고 인적, 물적, 자인적 위해 요소를 통제하는 활동 바로 경호를 하는 모습이죠. 직접적인 어떤 경호가 되겠죠. 간접 경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직접 경호에 대한 서포트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9번에는 중국 주석이 방한했다. VIP죠. 그러면 갑을병이라고 했죠. 갑 A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 호텔 투숙, 숙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전에 계획됐다. 공식 행사 되겠죠. 그러면 답이 4번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에 내용에 보게 되면은 국무총리가 연말 행사를 맞이해 사전에 계획되었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획된 공식 어떤 행사 되겠죠. 공식 경우 되겠죠. 군부대 유문 방문을 마치고 차량으로 복귀하는 도중 갑자기 예정되지 않았던 하면은 뭐라 됐습니까? 조금 비공식적인 내용이 되겠죠.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할 때의 경우의 분류로 맞는 것은 이래 됐습니다. 경호 대상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호를 해야 될 것이고 간접 경호는 아니죠. 외부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계획 또는 정보 이런 걸 수집해서 주는 이런 건 아니죠. 직접 수행 경호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니까 대통령보다는 밑이죠. 을이죠. 을이죠. 그 다음에 계획되지 않은 변경된 고아원에 갔기 때문에 비공식 경호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에는 사전 통보 시 이루어지는 경우는 비공식 경호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의 분류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여러분 다 외우셨죠? 성별, 남자, 여자 이 부분은 아예 분류 자체 기존에 없었고 그 다음에 경호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행사장 경호는 뭡니까? 성격이 아니고 장소죠. 보행은 도보
이동수단이죠. 그리고 공식 경호는 성격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이번 공식 경호는 대상에는 분류해서 대상이 아니고 성격이고, 선박은 선박 경호는 장소에 의한 분류가 아니라 열차, 도보 이런 이동수단이죠. 틀렸고, 4번 항공기는 이동수단이고 노상경보는 장소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1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 15번 같은 경우는 조금 응용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책에서 기술된 것보다는 경호, 운전 이런 파트에서 하는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철도 건널목은 위험한 부분이죠. 빨리 통과가 돼야 될 부분인데 기아를 중립에 넣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위험한 어떤 운전 모습들은 지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6, 10번은, 17번은 같은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경계 대상에 대한 분류, 재경비는 경계 대상에 의한 분류인데, 경계 대상에 대한 분류에는 치안, 재해, 혼잡, 특수, 중요시설 해서 경계 대상에 의한 분류다. 여기서 특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과 특수를 대별해서 경우를 분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의 시간에 강조했죠.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비슷비슷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9번으로 넘어가면요. 경호의 분류에서 분야별 경호 의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야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열차 경호는 이동수단이죠. 항공기도 이동수단. 열차는 출발지역으로부터 도착지역까지를 경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출발지역에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책임을 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도착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이 담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22번에 보게 되면은 행사장 출입 통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호원이 직접 차를 팔렛 주차하듯이 하면은 경호 인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상식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은 경호의 어떤 법적 근거, 법원에 대해서 우리 법적 근거는 뿌리 이런 거죠. 강의했던 부분이죠. 경찰 공무원법은 일반적인 어떤 신문에 대한 내용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아니다 하는 부분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해당되죠. 그 다음 장 넘어와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에 보면은 뭐 경호실 지침, 규칙 뭐 이런 어느 것이 더 상위적인 어떤 개념이냐는 것을 묻는 거죠. 그래서 3번 경호실 지침이 우선한다. 이런 거는 잘 개념이 안 서시면 외우시면 되겠죠. 다음 장 29번에 보게 되면 대통령 경호에 관하여 관계 부서 간의 행사 책임을 규율하는. 그래서 아까 지난 강의 시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소방사 참모장, 기무사, 그 다음에 심지어는 통합방위사령부, 어디죠? 통합방위본부 작전처장도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부분들 이야기했죠. 그런 분들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이 분야를 강의하면서 나왔던 이야기에서 그 규정에서 세부적인 법에서 그 세부적인 사람까지는 임무를 다 줄 수는 없죠. 그래서 제일 하위 개념인 규정에서 각 관의 임무들까지 다 반영해 놓은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위원회 규정이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쭉 넘어서 다음 장에 넘어가게 되면 30번은 그 인원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쭉 넘어서 34번에 보게 되면 대통령 경호실의 어떤 경호 대상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죠. 필히 외우셔야 됩니다. 2번 대통령 권한 대행과 그 배우자까지만 끝나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직계 존비속까지 되어 있으니까 직계 존속 위로, 저를 기준으로 본다면 제 아버지, 할아버지가 존속이죠. 비속은 저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들, 손자, 비속이죠. 이런 사람들은 권한 대행은 해당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장에 넘어가서 쭉 넘어가면 마지막 38번 문제를 보게 되시면 경호관계관 회의에서 어떤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설명한 것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우 관계가 해당하고 한다면은 각 기관이 다른 어떤 부서의 기관들이 와서 회의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4번에 보면은 각 기능별 세부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찰 하면 행정안전부 경찰 하면은 그 세부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은 그 소속의 장이 알아서 하면 되겠죠. 기관과 기관 사이에는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이나 건의해서 조치받아야 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의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4번 그 세부적 기능별 세부적인 내용은 그 기관의 장이 알아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우에 어떤 일반적 원칙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일반적 원칙 할 때 아까 우리 원칙 나와 있네요. 두뇌, 은밀, 방어, 삼중경호 원칙. 삼중경호 원칙이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외우고 있는지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삼중경호 원칙 중에서도 이러한 내용들 근접, 내부, 일선, 안전구역, 소총 50m 등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9번에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다음 장에 보시면 41번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41번도 똑같은 내용이죠. 1번 원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64페이지 42번도 삼중 경우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총 유효 사거리죠. 근데 죄송합니다. 근총 유효 사거리죠. 여기가 소총 유효 사거리고, 그런데 근접, 내부, 일선, 안전구역에서 지금 4번을 보게 되면 그저 3번이죠. 근총 유효 사거리를 고려하였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소총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43번도 두뇌 경우의 원칙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45번에 보게 되면 경호 대상자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급박하면. 그러나 공격적인 행동이 최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엄격한 무기 사용 수칙에서 엄격한 그 수칙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경호 요원이 자신이 맡은 지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뭡니까? 자기 담당 구역 책임의 원칙이 되겠죠. 답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장 47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경호 구역이 있다면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경호를 배치하든지 어떻게 차단물을 설치하든지 해서 배치하고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경호 대상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4번이 답이 되겠죠. 47번에. 그 다음에 어떤 한정된 경비 인력을 적절하게 잘 균형 잡히게 활용하는 부분. 48번에서 나와 문제가 되겠죠. 균형의 원칙. 여러분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희생의 원칙 49번에 경호 대상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자기 희생의 원칙 49번 답 1번 되겠네요. 다음 장 은멸 경우에 대해서 50번에 묻고 있는 내용인데요. 은멸 경우라는 것은 경호 대상자, 예를 들어서 대통령 경호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눈에 띄지 않게 경호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죠. 우리 일반 국민들의 눈에 접촉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노출, 사복을 입어서 하는 뭐 그런 거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4번은 경호 대상자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경호하는 것을 은밀 경호의 원칙이라 한다고 해서 틀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51번은 경호의 환경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일반적인 환경, 특수 환경. 일반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범법자가 그 지역에 있다, 발생했다. 그러니까 어떤 폭력 행위나 또는 강도 살인 이런 부분들 사건이 생겼었다. 그 지역에 경호 대상자가 움직이려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일반. 그러나 어떤 국제 정세,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 이런 거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 특수적인 환경이다. 그 다음 앞장에서 나왔던 균등 균형의 원칙, 제한된 경비 인력을 잘 균형 잡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묻는 부분이 52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경찰력으로 최소한의 효과, 효과는 최대한의 효과가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1번 52분에 다음 장 쭉 넘어가서 경비수단의 원칙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실력 행사는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선으로 가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죠. 어떤 수칙을 지켜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력 행사는 내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경호 대상자의 어떤 위해가 직접적으로 바로 오겠다라거나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력 행사가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라는 부분이 다소 거리가 멀다. 그래서 54번에 답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5번에 한국 경호 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석의 어떤 역사 변천 과정 이 부분은 한 문제 정도는 매 시험마다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삼국시대냐 고려 아니면 지금 현재의 어떤 문제냐 하는 어떤 시기의 문제가 있겠지만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 다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적어도 책에서 요약한 부분 정도는 외워두시면 다 시험에서는 뭐 정답을 맞힐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고려시대 마별초는 묘초의 날을 계기로 도성의 치안 유지를 하여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마별초 하면 최후죠. 몽고의 어떤 제도를 보고 이렇게 발전시킨 접목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의종 때 내금금이라고 하여 수기를 더욱 강화하였다. 의종 때 이러한 제도가 생겨서 예종 때 그렇게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앞부분에 보면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 전문 경호기관이 출현한 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뭐 이렇게 지급군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경무대 경찰서 59분 나오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경호를 담당한 최초의 경호기관 하면 경무대 경찰서 뭐 이런 것들 외우듯이 고려시대에 최초로 전문 경호기관이 출현했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 57번에 고려시대의 경호 조직이 아닌 것은, 그래서 어느 시대의 시기, 조직, 직책 이런 명은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내금이는 대장금 뭐 조금 비슷한 용어지 다른 형태, 다른 어떤 이야기지만 TV 어떤 방대든 그런 것들을 지식을 동원해서 외우면 쉽게 된다 이랬죠. 내금이 이런 거는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죠. 태종 7년에 나왔던 그런 조직이 되겠죠. 그래서 57번의 답이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경호기관이 아닌 것은 이후는 경무대 경찰서로부터 해서 쭉 이제 갑오경장으로부터 정부 수립 이전에 있었던 게 경위원하고 두 가지가 있었죠. 경무통감부 해서 두 개는 외워야 되겠다. 경위원과 경무통감부 요 어떤 두 개, 경무통감부 해서 그 당시에 용어 쓰는 게 통감, 기무사령 뭐 이런 기무 이런 용어도 많이 용어도 나오죠. 그래서 여하튼 경호와 관련된 것은 경위원, 경무통감부 두 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다음 중 우리나라 최초의 전담 대통령 경호기관이 설치된 시기는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경무대 경찰서가 내무부 훈령 25호로 됐죠. 이 부기에 1949년 12월 달의 이야기예요. 1949년 12월. 1949년 12월 경무대 경찰서. 아까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경호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출현된 시기, 고려시대 뭐 이런 것들은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문제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경호제도 변천 과정의 어떤 순수로 옳은 것은, 그래서 어느 시기
시대도 될 수 있고 시기, 연도, 조직, 그 다음에 뭐 직책의 명칭 뭐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은 보면 4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예를 든다면 경무대 경찰서 하면 1949년이라 그랬죠. 내무부 훈령 25호로 해서 정부 수립 이후에 어떤 최초의 어떤 경호기관이죠. 49년 그 청와대 경찰관 파견제도 요거는 60년대 이야기거든요. 파견제도가 생겼고 그 다음에 61년도에 강의 때도 나왔지만 국가재건 최고위원회에 경호대를 임시로 편성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61년도. 그 다음에 대통령 경호실, 그 다음에 독립조직으로 나오게 됐다 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 해서 요 연도별로 쭉 나열. 하나만 알아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경호 어떤 조직의 변천 과정은 시험 문제에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외우려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느 시대, 시기, 조직 명칭, 직책 뭐 이런 것들은 그 정도는 필히 외우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강이죠.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